네. 와, 여기 되게 잘 나오네. 18개월 아기인데 걷기도 늦게 걷더니 말도 느려요. 내후년 유치원 가는데 언어 발달 어찌하면 좋을까요? 카드 보여줘도 집중을 잘 못해요. 대근육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언어가 늦어요. 그래서 걷는 거 정도 말고요. 뛰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뛰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뛰는 게 어느 정도냐? 숨을 할 정도로 많이 뛰어야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숨을 아이가 많이 뛰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우는 아이들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는 아이들 잘 운다 그러면 아우 말 잘하겠다. 목청껏 우는 아이들 말 잘하겠다 하는 것처럼 폐가 튼튼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는 것도 아이들 폐활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운다든지 많이 뛴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를 보여줘도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카드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집중을 하든 못하든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데 집중을 못한다고 하면 말줄라도 흔들고 탬버린이라도 흔들어서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뛰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 그런 게 있어야 말하죠.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걷지 못한 아이들도 말하는 아이 좀 많이 봤어요. 그 수의사, 엄마가 수의사인데 동물 아침에 눈 떠서 가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잘 지냈어? 잘 잤어? 좋은 꿈 꿨니? 하고 아침부터 엄청 수다스러운 엄마인데 그 엄마는 수의사다 보니까 아침에 수다를 떨지만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에게 대답하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말귀는 다 알아들어.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왜? 엄마가 말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안 하는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랑 호흡이 잘 맞으면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제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랑 말하고 놀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베이비 사인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너랑 말하면서 놀고 싶어. 엄마 말 잘 듣고 빨리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엄마의 마음도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잘 안 본다 하면 진짜 어머니 탬버린 흔들으시고 말줄 흔들어서라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많이 뛰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빨대 같은 거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니면 촛불 꽂는 거 호흡법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시고 베이비 사인 해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게끔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엄마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시면 언어 발달은 문제없이 잘 될 것입니다. 저가 또 오늘 또 멀리까지 가가지고 운전도 하고 네, 제가 요즘에 운전 잘 안 하는데 오늘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개월 되는 여자입니다.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호명 반응도 가끔 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언어 발달도 느려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소아정신과 검사 얘기하시더라고요. 자폐일까요? 그럴 확률이 말씀만 들으면 맞습니다. 그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신다고 하니까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36개월 전까지는 병원에 가도 변명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켜보자 라고 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기다려보자는데 괜찮아질 수 있다던데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에 꼭 한번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니지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될 건지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실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오시잖아요. 36개월 이전에만 오시면은 웬만한 아이들은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니까 36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아이를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 36개월이 지나고 나면 더디게 좋아져요. 그래서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22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3월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14개월 아이인데요. 복직 전까지는 오전만 보내고 싶었는데 나중에 복직 후 4시 하원하게 되면 힘들어할 거라서 지금 3시 30분 하원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오전만 보내는 게 나을지요. 그 엄마들이 미리 걱정해. 아이를 데리고 미리 나중에 힘들어질까봐 지금 보내고 이렇게 해.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 들어서 조금 더 알아듣고 조금 더 잘 걷고 조금 더 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좋지 않겠습니까? 엄마들이 괜히 걱정하셔서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보내십니다. 초등학교 때 이왕 갈 거라서 6살 때 보내고 5살 때 보내서 적응시키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길게 있는 것보다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줄이고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가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 애착이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애착이 생기고 유치원 원장님한테 애착이 생기면, 애착은 한 사람한테 생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언제나 우리 아이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그 아이들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아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애착이 생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애착이 생기는 것보다 엄마하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애착을 잘 만들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14개월 여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떼찌를 알려줘서 자기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떼찌를 합니다. 제가 안 돼, 하지마 해도 얼굴을 떼찌하네요. 뭐 떼찌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물건을 떨어뜨렸어.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감정을 여기다 넣어요. 이 떼찌. 14개월 정도 되는 아이 같으면 그런 거 넘어지잖아요. 그럼 땅바닥을 떼치 누가 그랬어, 우리 아기를 아프게 했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온전하게, 애착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아이 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4개월 전에 아이에게는 어디서 부딪혔다 그러면 아프겠다, 떼치 이 벽이 왜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애기를 아프게 했어? 라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알려준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건을 하는 거가 아니고 얼굴을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인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넘어져서 땅바닥을 떼치 하는 거랑 아이가 어른을 때리는 거랑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어른을 때린다라고 하면 때리기 전에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봤다가 때리기 전에 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훈육을 할 때 대부분 다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길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탁 잡고 눈을 감고 아니라는 사인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떼치라고, 만약에 내가 때리기 전에 손을 딱 잡으면 좋았지만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때리고 나서 탁 잡고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사인을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베이비 사인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때린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니야, 때리면 안 돼, 누가 어른을 때려,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 아이가 요때쯤 손이 올라오더라라는 걸 감지하시고 엄마도 같이 손을 이렇게 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걸 옆으로 딱 보거든요. 자기 손을 잡으러 오는지를 옆으로 딱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기 전에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우, 20개월짜리 아이가 머리를 자꾸 쥐어 뜯어요. 한 움큼씩 뜯는데 괜찮을까요? 20개월 정도 됐는데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뜯어요. 근데 괜찮지 않겠죠.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 행동을 했다, 자기 머리를 잡아 당겼다, 아이들이 아프면 안 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넘어져도 별로 아픔을 못 느껴요. 왜? 잡고 일어설 때 쿵, 잡고 일어설 때 쿵, 여기도 쿵, 저기도 쿵을 어릴 때 많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각기관이 조금 둔해요. 그래서 머리를 잡아 뜯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픈 만큼 아프지가 않으니까 하는 겁니다. 소근육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라가서 잡아 뜯는 거, 엄마 머리를 잡아 뜯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얘네들이 손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머리만 잡는 거지 엄마 머리도 같이 잡는 건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자기 머리를 뜯는다면 그 머리카락과 비슷한 인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인형들 있죠, 인형. 머리 긴 인형 있죠. 그래서 아이가 머리를 뜯는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 머리카락과 비슷한 걸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뜯으라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걸 권해주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너 나 지켜봐. 나 자해할 거야. 그리고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거와 달라요. 이건. 그냥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는 거는 손의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든지 잡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느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머리카락도 잡고 잠잘 때 엄마 머리카락을 잡고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안정감을 준다든지 내가 이걸 했을 때 편안했다든지 아니면 손을 심심했을 때 잡아 뜯었을 때 내 감각이
기분이 좋았다든지 뭔가 이 아이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약에 그 행동을 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긴 머리에 인형을 아이에게 주고 이거 뜯어 이걸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언니, 130일 정도 되는 4개월 차 되는 아이가 모비를 잘 보다가 갑자기 요 근래에 계속 보채고 짜증내고 찡얼대고 잠투정도 너무너무 심하고 원래 순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아주면 멈추는데 그전에는 둔해가지고 그래요. 그전에는 둔해서 그냥 먹이면 먹고 자고 그죠? 옷 입혀주면 입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똑똑해지니까요. 엄마가 보라고 한다고 보고 뭐 가라고 한다고 하고 하라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심장을 흔들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많이 울 때 그냥 안고 있으면 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이들은 보통 울음을 멈추고 잠에 듭니다. 그래서 아이 자체가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기적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심장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나 심장 좀 흔들어줘,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라고 아이가 외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안아주시고 이렇게 흔드는 보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구매하셔서 아이한테 하고요. 이런 친구들 차를 태우잖아요. 금방 잠에 들어요. 그래서 엄마 나 심장 좀 흔들어줘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1개월 아기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언니 오빠나 친구들을 살펴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상황을 조금 판단한 뒤에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눈치 보는 것 같은 느낌. 소장님 발달검사 카톡 상담 후에 대근육이 조금 키워지고 언어 발달도 늘어났어요. 지금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놀아도 되나? 여기 위험하지 않나? 여기 안전한가?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막 눈치 안 보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을 건데 하고 팍 들어가면 엄청 단순한 아이죠. 똑똑하고 영리할수록 탐색합니다. 딱 놀이터 와서 내가 여기서 놀아도 되나? 저기 가도 되나? 저거 만져도 되나? 쟤들은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파악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놀아요. 그래서 키즈 카페 같은 데도 데리고 가보면 한참 탐색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건 감각기관이 둔하다는 거고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를 눈치껏 배우는 것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 말고도 눈치껏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치 많이 보는 거 괜찮으니까 네, 아이가 영리해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5개월 여자아기입니다. 플래시카드 다행히 너무 잘 보는데 단어 수를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일정량의 카드를 정해서 반복하는 게 좋을까요? 새로운 단어를 많이 보여줘야 뇌가 자극이 많이 됩니다. 집에 있을 때 일어나, 밥 먹자, 여기 와, 앉아. 꼭꼭 씹어 먹어. 너무 많아. 조금. 이런 단어를 반복을 계속 하는데 계속 머리가 자극을 받을까요? 엄마가 하는 일상생활 용어들 중에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단어들이 많지 아이들은 익숙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걸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라고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말, 고운 말 열심히 많이 해주셔도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형아들이 아이씨 하는 단어 한 번만 들었는데도 아이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집에 와서 아이씨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단어를 많이 들려주시는 거가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단어를 알게 해주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가요? 그거는 한글떼기 할 때죠. 한글떼기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눈에 익숙하게 해서 글자가 눈에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15개월 정도 되면 글자가 눈에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많이 반복해서 아이가 귀를 열어주고 뇌를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플래시카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 친구입니다. 1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하루에 2,000장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0장 정도 100장씩 묶어서 여러 군데 놔두고 100장씩 보여주시고 출발하고 나서야 끝 하고 가자 하고 신발장 앞에 가서 또 신발장 앞에서 또 100장 하고 출발 끝 하고 나서 신발 신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플래시카드 꺼내서 또 돌려주고 신발 벗고 신발 넣고 손 씻으러 가자 해서 또 욕실에 가서 또 플래시카드 하고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아이랑 하루를 보내시면 플래시카드 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갈 때도 들고 가시는 거 보내드립니다.
제가 앞에 아이스크림 다 먹어도. 안녕하세요. 16개월 남자입니다. 흥분하면 막 하늘 보며 뛰어다니고 잡으면 몸에 힘을 빼서 바닥에 머리를 박거나 최근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입술을 부딪혀서 상처가 났어요. 너무 신나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다칠까봐. 다그치게 되네요. 막 흥분을 막 못 가라앉혀서 흥분해서 막 탁 때리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흥분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어디 탁 부딪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흥분하고 있다라는 걸 엄마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떨어져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몸으로 출발! 뛰잖아요. 멈춰! 했을 때 탁 멈춰야 돼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해서 탁 멈춰야 돼요. 그거를 흥분했을 때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평소 때도 박수! 하다가 멈춰! 하면 박수! 하다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조절하는 능력을 평소 때 많이 가르치세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옆으로 반짝반짝, 위로 반짝반짝, 앞으로 반짝반짝, 엄마 보면서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엄마를 굉장히 많이 모방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하고 부딪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이 아이를 따라다니기가 바빠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나 이거 따라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위험하고 흥분하니까 엄마가 다칠까봐 아이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안 봐도, 제가 경험하지 않아도 엄마의 이 모습만 봐도 어떻게 육아를 하시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이 흥분 상태가 심한 아이들은 아직까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재밌는 걸 한참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눈만 뜨면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충분히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걸 기분 좋을 때 많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는 게 더 좋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하다가 먼저 하면 멈추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할 때 탁 멈추는 거. 당연히 못하겠죠. 손을 탁 잡아주세요. 멈춰 할 때 탁 뛰어 멈춰. 그다음에 걸어 또 뛰어 멈춰 하는 연습을 같이 놀면서 바깥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스치는 소리가 오늘 또 다 꼬맹이들만 또 질문 올라오시네. 저 오늘 지능검사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28개월 남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거나 친구에게 거절하는 소리를 들으면 친구를 때립니다. 자기 스스로 뛰다가 넘어지고도 주변 옆에 있는 아기를 때리거나 입으로 떼치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더라고요. 예전에 행동치료 ABA 받았는데 그때만 좋아졌을 뿐 말이 느려서 그런지 계속 하지마, 안 돼 라는 말보다 손이 올라가네요. ABA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폐 스펙트럼 그거를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달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에 어느 정도의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ABA 교육이나 자폐 스펙트럼 친구만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그런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니까 친구를 때릴 수 있는 거고, 네, 옆에 있는 친구, 자기가 넘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 때릴 수 있는 거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화가 난다, 분하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때리면서 이거를 감정을 드러내는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입력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때린다라는 건 감정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때리려고 하면 이걸 평소 때 누구한테 많이 들었어야 되냐? 주 양육자, 엄마에게 많이 들었어야 돼요. 엄마가 훈육을 되게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 아이가 거절을 당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식탁 앞에 앉아서 밥 먹는 거야, 뛰어다니면 안 돼, 식탁 앞에 앉아서 밥 먹어 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엄마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훈육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회성이 길러지려면 우리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남자 대표, 여자 대표라고 생각하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충분히 이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을 배워서 사회성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회성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사회성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고, 사회성이 안 돼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사회성이 안 되니까 놀이터를 많이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회성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정확한 사회성, 되고 되지 않는 거, 거절당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거절을 많이 당해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좌절도 해봐야 되고 거절도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엄마에게 제가 훈육을 정확하게 하세요. 다른 아이들, 괜히 엄한 아이들 맞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정확하게 훈육을 먼저 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못된 것들을 안 돼, 하지 마, 이놈 해서 아이랑 대응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의 애를 때렸으니까 미안해, 사과해, 너 얘한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계속 관심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을 때리면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더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행동이 더 많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들하고 상황에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랑 집에서 때리고 엄마가 맞고 엄마가 혼내고 이 과정을 충분히 많이 하시는 거가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숨이 좀 차가지고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으시죠? 과자도 먹고 싶은데 과자가 없네요. 네. 다들 맥주 한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 집이 간해독이 잘 안 되나 봐요. 조금만 마셔도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네. 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질문들 보고 있습니다. 33개월 남자입니다. 요새 자꾸 집에서 장난을 칠 거예요. 등 엄마 아빠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재미로 골라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30개월에서 36개월은 청개구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원래 잘하던 것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줄까 말까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말로 지금 하네요. 약 올린 듯이. 그죠?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친구처럼 놀아줘야 돼요. 33개월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친구처럼 그냥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나 장난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거면 좋아! 장난하자! 이렇게라고 하시면 되고 엄마 아빠가 너가 자꾸 장난치면 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엄마 아빠가 친구처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고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걸 아이가 지금 배우려고 엄마에게 장난을 거는데 엄마 아빠가 누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차단한다면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사회성을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이 아이는 사회성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착한 친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다 착한 친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약간 힘센 친구인 거죠. 그래서 너가 자꾸 나 괴롭히면 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네가 자꾸 내 물건을 빼앗아가면 나도 네 물건 2개 빼앗아갈 거야? 그래서 울려도 괜찮아요. 친구는 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놀아주시고 친구처럼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36개월까지요. 그 다음에 37개월부터는 엄마 아빠의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25개월부터 36개월은 친구처럼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했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그랬더니 잘 놓고 뭐 놀이하고 다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야! 그러면 누가 엄마 아빠한테 야라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정확하게 아이랑 친구처럼 놀아준다. 작은 사회성을 길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랑 육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검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발달검사는 36개월까지는 발달검사를 가지고 충분히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개월이 지나면은 뇌 속은 3년 동안 태어나서 3년 동안 뇌는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아이에게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검사라는 걸 해봅니다. 뇌 속에서 IQ 검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영역을 검사를 합니다. 그 영역은 고루고루 발달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의 영역이 떨어지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능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발달검사는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 손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말은 잘하고 있는지, 눈치는 있는지,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이거는 발달검사를 통해서 외형적인 것들은 다 체크가 됩니다. 하지만 뇌 속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아이가 창의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려면 지능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웩슬러 검사는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조금 뭉텅거리로 이런 영역은 이렇고 이런 영역은 이렇고 이런 영역은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릴 때는 웩슬러가 좋아요. 그런데 저처럼 교육 컨설팅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알려면 좀 더 디테일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카우프만 검사는 훨씬 더 세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우프만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거는 강화 잘 되어 있는지, 어떤 거는 부족한지, 그래서 약화되어 있는 건 뭔지, 잘하고 있는 건 뭔지, 그거를 좀 찾아서 부족한 부분은 올려줘야 되겠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넘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잘하고 있는 걸 계속 잘하게 해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와 못하고 있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뇌 상태에서, 뇌 구조에서 편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 발달은 고루 발달이 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한쪽에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영역이 고루 발달되는 게 좋기 때문에 36개월 지나면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3년 동안 육아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36개월 지난 아이들은 상담실에 와서 검사를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올려주세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24개월 남자입니다. 배변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팬티를 입히고 싶은데 팬티를 입기를 거부해요. 그냥 하이 실종으로 있을 때 똥을 바닥에 싸거나 소변을 아무 곳에 그냥 누고 싶을 때 쉬를 바닥에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를 변기통에 하는 거야, 똥을 변기통에 하는 거야 라고 말만 해주면 될까요? 변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변기 옆에다가 아기 변기를 놔두는 게 좋고요. 팬티를 입지 않고 그냥 정말 하이 실종으로 돌아다니면 그 아이가 쉬를 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바닥에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질 때 그 아이를 들고 끌듯이 화장실로 갑니다. 저기를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거실에 줄줄줄줄 싸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를 하면은 저기야 라고 다 하고 나서 그냥 거실에서 쉬 다 하고 나서 그거를 저기 가서 쉬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쉬를 한다는 느낌이 딱 올 때 그냥 잡고 가면서 쉬를 싸더라도 갑니다. 그래서 저기서 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뛰어가면서 글로 가요. 그렇게라도 조절하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대략 대변을 볼 때는 더 쉬워요. 굉장히 굵직한 게 엄청 힘을 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대략 쉽지만 쉬는 특별하게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죠? 다리 사이로 막 뜨거운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원래 쉬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해보시고 이 대근육 발달이 높은지 글자 부분이 높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에 대근육이 높고 글자가 높은 아이들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근육이 높은데 글자가 낮다든지 글자는 높은데 대근육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배변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체크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히 고생시키면서 지금 배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달 검사 해보세요. 지능 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해주세요. 큰 아이들, 36개월 이상인 아이들, 네, 질문 좀 해주세요. 36개월 안 됐는데 36개월만 지나면 아무 때나 받으러 가도 되나요? 네, 36개월 지나서 오시면은 첫 번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지나야지 지능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방식은 1대1 선생님이 같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 아이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진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40분에서 60분 사이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센터에 보통 많이 오고요. 저희가 지방을 갈 때는 대구랑 광주,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가서 내려가서 저희가 검사도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 지방에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개월입니다) 밥 먹을 때 벨트 있는 의자에서 스스로 벨트도 차고 밥을 먹는데 의자로 바꿔줘야 할까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그 벨트를 풀고 바닥에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식습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24개월 전후가 되면 그걸 다 아이들이 반항하듯이 안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의자로 바꿔줘야 될까요가 아니라 의자에 앉지 않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6개월 남자입니다. 집에서는 소변을 잘 가리는데 밖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기저귀를 차려고 합니다. 예민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 어린이집 화장실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많이 놀라 울었는데 그 뒤로 어린이집이나 밖에서 소변을 안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도 무서워하고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3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걸로 놀랄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기다려주고 말고 할 거 없고 집에서 화장실 변기는 그 아이 보고 계속 내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는요. 내가 다시는 그걸 보지 않는다, 안 보여준다라고 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예를 들면요. 이 아이가 강아지가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강아지에 놀래서요 라고 해서 다시는 강아지가 없는 곳에 아이를 놔두면 평온하게 잘 지내겠죠. 근데 그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울타리를 쳐놓고 강아지를 넣어놓고 매일 보게 합니다. 안전해. 여기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강아지가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안전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서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변 물 내려서 아이가 많이 울어서 너무 놀랬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 다른 데 가도 화장실 많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꼭 변을 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내려볼까? 슝! 짠! 가자! 하고 또 우리 한번 가서 내려볼까? 하고 또 슝! 하고 내리고 또 가자! 하고 놀이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저귀를 집에서는 괜찮은데 기저귀를 밖에 나가면 찬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요즘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뗐어요, 배변활동 했어요 라고 해도 귀찮아서 기저귀를 채워 보내세요 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이에게는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또 이 선생님이 기저귀 채워서 오세요, 기저귀 차고 오세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기저귀를 차야 되는구나. 어린이집에서는 기저귀를 차는 거고 집에서는 안 차도 되는구나 라고 눈치껏 생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기저귀를 차는 거, 어린이집에 가서 차는 거 그건 괜찮은데 이렇게 물 내리는 거는 너무 놀랬다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내리는 거가 무서우면 집에서도 물 내리는 게 무서워야죠. 근데 밖에서는 무서운 물 내림이 집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과 집에서 환경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 다 기저귀를 차고 오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 내리는 게 무섭다면 아까 말씀대로 놀이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집에서 놀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금방 좋아질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인스타로 덕분에 잘 배워요. 늘 존경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거 캡처 좀 해놔야 돼요. 고마워요, 어머니. 진짜 캐나다, 호주, 미국, 뭐 지금 베트남, 네, 많은 곳에서 진짜 밤에 연락 많이 오시고요. 지금 온라인 상담, 지금 카톡 상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창구가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런 창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요즘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카톡 상담을 되게 문제를 내면 문제 답을 되게 빨리 잘하나 봐요. 육아 상담이 안 들어와요, 지금. 네. 진심으로. 옛날에 육아 상담이 대기가 줄었는데 요즘 카톡 상담으로 거의 다 해결하다 보니까 굳이 상담실까지 안 와도 되는 줄 아나 봐. 안 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나 봐. 제가 너무 잘하나 봐요. 이거 좀 영업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많이 이게 감사하다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게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게. 그죠?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나눔에 제가 뭔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재능 기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월달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카톡 상담 제가 좀 대충 하지 않도록, 어머니, 네, 많이들 오세요. 네. 옷에 요즘 책 읽어주려고 하면 본인이 뺏어서 애착 인형들 앞에서 어린이집 오시는 이야기 할머니 흉내내는 놀이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몸짓 발짓 다 해서 아이의 흥미를 유도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뭐 5살을 손짓 발짓 하면서 아이한테 흥미를 유도하면서 합니까? 애가 다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봤자 재미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텐션 올려갖고 막 아이한테 우와 짬뽕 하려고 하지 마세요. 37개월부터는 엄마의 역할로 가셔야 돼요. 36개월까지는 친구처럼 놀아주다가 37개월이 되면 얘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재밌게 해도 방문 선생님이 더 재밌는 거고요. 엄마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유치원 선생님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 5살이나 됐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용 쓰면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마이쮸 들면 제일 재밌어요. 마이쮸 들면 제일 재밌어하고 이거 하고 나면 우리 놀이터 갈 거야 하면 제일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딜을 하시는 게 낫지. 엄마 이미 벌써 얘는 뭐 영상 많이 봤고요.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이 와 짱뿅 하는 사람 다 봤는데 엄마가 텐션 있게 해본들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잘하겠습니까? 엄마는 이미 재미없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하지 마시고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안경 이상한 거 끼고 저처럼 막 머리띠 이상한 거 이제 하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엄마가 뭐 하려고 이렇게 입었는 줄 알아? 하고 뭐 이게 좀 쇼를 재미있게 하시는 거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그냥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늘 재미있게 동화 구현을 해주려고 한다?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한다? 그건 오버하시는 거예요. (27개월) 남자입니다. 단순 언어지연으로 언어치료 중입니다. 단순 언어지연인데 뭐 굳이 언어치료까지 합니까? 자, 기관 입학이 발화에 도움이 될까요? 말을 잘하게 하려고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친구가 나한테 밀었는데 저리 가, 미워, 아니야, 내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만지고 있는데 누가 가져가 우는 것보다 내 거야 라고 해야죠. 자기 거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언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단체로 보내놓으면 말을 잘 못하는 애가 단체 생활을 한다고 치면 말해야 될 때 다 말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일반 아이들도 36개월까지는 엄마가 키우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안 그래도 애들 안 낳아서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 없는데 저놈의 소장을 맨날 엄마들이 애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저 욕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27개월밖에 안 됐네요. 근데 또 언어도 지연돼 있네요. 그런데 왜 단체 생활을 아이가 경험하게 합니까? 애착도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여기다 보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이 아이의 엄마다 그러면 저는 안 보냅니다. 집에서 언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이한테 해주지 다른 아이들 말소리 많이 들어서 언어가 더 트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이라 못 배워서 너무 아쉬워요. 저 이제 애도 다 컸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지방 많이 갈 수 있습니다. 10명만 모아주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못 가본 동네가 봉화 이런 데 잘 못 가봤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사천 옆에 어디라고 했지? 근데 그런 곳도 잘 못 가본 데도 아직 많아요. 제가 10여 년 정도 유치원에 영재들이 5학교라고 체인점을 했기 때문에 전국 투어를 많이 해서 웬만한 곳은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유치원들은 지역별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마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못 가본 지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335 그거 있잖아요. 왜 조련 동기들 뭐 전화 한 통 때리면 1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안 가본 곳 조금 나이가 무릎팍 괜찮고 조금 나이 젊을 때 한번 투어 해보려고 전국 투어 해보려고 하니까 저 꼭 보고 싶으면 10명만 모아주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6살 아이입니다.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아가씨, 아저씨, 유치원 선생님, 이웃집 등등 기준 없이 인사를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지능검사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6살 되는 아이가 인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뭐 앞에 나온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아가씨, 아줌마 다 필요 없어요. 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얘는 그냥 잘 못 배운 거지. 어른 보고 인사를 해야 돼 라고 했으면 그냥 어른 보고 인사를 하면 되는 거고 2번 만나도 인사를 또 하는 거야. 10번 만나면 10번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 인사했다가 기분 나쁠 때 인사 안 하는 6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능검사를 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 지능검사를 해가지고 이유 알 필요도 없고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규칙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살 정도 되는 아이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게 더 필요하고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 신발을 벗으면 신발장에 넣는다. 이것부터 작은 규칙들을 한번 6살 정도 되면 한번 적어보세요.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의논해서 적는 것도 좋고요. 하루에 몇 개씩 적어서 시간 지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적어요.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되겠죠. 그게 점점점 하다 보면 아이랑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사회성 교육도 될 수 있고요. 아이가 몰랐던 부분을 함께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6살 정도 되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설명이 충분히 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한번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좋습니다. 찾아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라이브를 하면 꼭 내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9시 30분, 금요일날, 그죠? 12시, 낮에도 한번, 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서 제가 9시 30분에 하는 거고, 또 그냥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12시에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직접 이렇게 생으로 라이브를 해서 질문이 올라오는 걸 답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웬만하면 그러지 않고 하려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제가 좋은 재능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마들이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개월 여자입니다. 여태 양육하면서 힘든 점 없이 발달도 빠른 편이고 어린이집 적응도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고 장난감을 과격하게 팍팍 내리치기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6개월까지 그동안에 그냥 너무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4개월부터 17개월까지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 시간.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무대 보고, 설명해도 안 되고, 훈육도 안 통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딱 왔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다 듣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딱 들어왔다. 우리 아이가 딱 왔더라. 17개월까지 바깥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밖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가는 게 좋고 엄마 주양육자하고 둘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둘만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하면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엄마들 어떻게 하냐면 문화센터나 다른 곳에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도 더 양육하기가 힘들어지고 엄마도 걔를 따라다니고 걔가 이렇게 소리를 친다든지 장난감을 던지는지 이런 거 문제 해결하고 죄송합니다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이가 과격해졌다든지 조금 변화가 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게 좋고요. 집에서 베이비 사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비 사인은 내가 50개가 되는지 70개가 되는지 100개가 되는지 베이비 사인이 20개밖에 안 돼요. 카톡으로 상담하는데 베이비 사인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세요. 이리 와. 앉아. 손. 코 어딨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랑 말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 놓는 우리 사랑해? 그쵸? 안아줘. 이런 것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비 사인이 많이 만들어져야 엄마 말을 알아들어요. 엄마 말을 알아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박수 그러면 이렇게 치고 눈 어디서 가면 이렇게라도 하는 그런 아이로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집에 둘만 있어야 되고요. 엄마가 먹을 걸 주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먹는 게 싫어. 얘는 먹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이미 애착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먹고 씩씩하고 그죠? 똥도 잘 싸고 엄마가 뭐 혼내면 엥 울었다가 엄마가 또 사탕 하나 들면 엥 하고 웃는 자연스럽고 진짜 아기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 같은 것도 이상하고요. 아이가 폭군이 되어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다운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이가 염증이 생긴 것처럼 나 너무 답답해. 나 이대로 못 살겠어. 하고 화를 내고 나 지금 말이 안 나와. 말을 하고 싶은데 말문이 안 트였어. 너무 짜증나. 이렇게 외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언어 발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집에 있으시고 베이비 사인 많이 만드시고 말이 트이게 하는 거가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질문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말을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과격함입니다. 해보세요. 꼭 마칠 때쯤 되면은 100명이 넘게 들어오시더라. 제가 더 늦게 하면 우리 직원들 퇴근 못 하잖아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8개월입니다. 3월부터 첫 어린이집 등원 중인데 반에서 혼자 적응을 못하고 낮잠 타임 전에 하원을 해요. 선생님 말씀하시길 느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의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앞에 느리고 까다로운 보통은 빠르고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말해요? 느리고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28개월 되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발달 검사를 해보시고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느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대근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근육이 떨어지면 그냥 징징대고 울어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고 친구들이 가까이 오면은 나를 괴롭히러 오는 줄 알고 싫어해요. 그래서 발달 검사 어머니 꼭 하셔서 발달 검사만 하면 제가 지금 상담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발달 검사만 하셔서 그걸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는 제가 간단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발달 검사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간이 제법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능검사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라이브 하기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올려드렸냐면 우리가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지능검사 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하자.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가 지능검사 할인을 해서 아이들이 아직도 지능검사를 한 번도 못 해본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가 할인 이벤트를 해서 아이들이 5월 달에 상담센터에 와서 지능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생각해서 지능검사를 오늘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쯤 저희가 접수 받겠습니다. 이 상담실에서요, 지능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을 조금 줄여서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능검사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